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최성국, 아내 지연이와 딸 은영이까지 셋이서 살고 있다. 사실 은영이는 내 친딸이 아니지만 그 사실은 비밀로 하고 있다. 딸아이의 친아빠는 아내가 예전에 바람을 피우던 남자다. 아내는 옛날부터 성격이 이기적이었다. 하지만 예뻤고 천진난만한 성격에 끌려서 결혼하게 됐다. 하지만 결혼 2년 차에 내가 장기 출장으로 집을 비우게 됐는데 그 사이 아내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땐 불륜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불륜남은 잠수를 탔다. 아내는 엉엉 울며 사죄했고 아이를 같이 키워달라며 애원했다. 당연히 처음엔 헛소리하지 말라며 아내를 뿌리쳤고 이혼도 할 생각이었다. 그러자 아내는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할 만큼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 당신이 없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며 매일 눈물 흘리는 아내를 참아 버리고 갈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아내를 용서했다. 무사히 아이를 낳은 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봤지만 역시나 내 아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아이에겐 아무런 죄도 없었다. 그래서 검사 결과는 잊어버리자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타일렀다. 딸이 태어나고부터는 마치 진짜 가족인 것처럼 행복한 나날이 계속됐다. 아내를 받아준 만큼 내 친딸처럼 사랑해주고 키우겠노라 굳게 맹세했고 나는 솔선수범하며 아이를 키웠다. 딸이 상처받지 않게끔 진실은 비밀로 하자는 것이 우리 부부가 내놓은 결론이었다. 우리 세 가족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리 오래가진 않았다.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아내가 또 바람을 피운 것이다. 상대는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고등학교 친구로 어이없게 불륜남이 직접 내게 전화를 걸어서 불륜을 알려왔다. 대뜸 지연이랑 이혼해줘요 라고 했다. 내가 곧바로 아내에게 캐묻자 불륜을 순순히 인정했다. 심지어 아내는 내게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도 했다. 아내는 불륜남 그리고 딸과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전업주부였던 아내에게 이 집을 양보할 순 없었다. 그리고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된다면 아내가 불리해질 것은 불보듯 뻔했다. 하지만 아내의 태도가 오히려 너무 당당해서 더욱더 어이가 없었다. 아직 중학생밖에 안 된 딸이 있었기에 이혼 이야기는 답보 상태였고 시간만 흘렀다. 그때부터 딸아이의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진 나를 잘 따라주고 싸운 적도 거의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갑자기 딸이 나를 피하게 된 것이다. 처음엔 사춘기인가 싶어서 지켜만 봤었는데 어느샌가 내게 화를 내고 욕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은영아, 이제 씻고 와라. 방금 쟤가 목욕탕 쓰지 않았어? 쟤? 아, 아빠는 아까 목욕하고 나오셨어. 왜? 나 같은 목욕탕에서 씻기 싫은데 더러워. 빨리 씻고 와. 나 그냥 샤워만 할래. 다 들리거든? 뭐야? 훔쳐듣는 거 개극혐. 틀딱충 주제. 요즘 말이 심하구나. 어쩌라고. 무슨 상관이야. 딸은 그렇게 말하더니 문을 쾅 닫고 거실을 나갔다. 그런 딸과 나를 남겨둔 채 아내는 밤이면 밤마다 집을 나갔고 아침이 돼서야 돌아왔다. 이미 우리의 행복했던 생활은 흔적도 없이 부서져 있었다. 딸의 욕설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고 그런 딸에게 나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욕의 원인이 아내의 거짓말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일이 일찍 끝나서 퇴근도 일찍 했는데 집에 들어가자 아내와 딸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나 더는 못 참겠어. 걔는 언제까지 이 집에 사는 거야? 그러게 바람이나 피우는 주제에 여기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나 봐. 엄마, 걔랑 빨리 이혼해. 엄마가 있는데 젊은 년이랑 바람이나 피우고. 짜증나. 개극혐. 그놈은 가족을 배신한 나쁜 아빠야. 빨리 쫓아내고 엄마랑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응, 빨리 쫓아내버려. 엄마가 너무 불쌍해 죽겠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여보! 내가 언제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바람을 피운 건 너잖아. 그딴 거짓말로 은영이를 속여온 거였어? 난 속인 적 없어. 은영아, 아빠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알겠어. 엄마한테서 다 들었거든.
입 벌구 새끼야. 이 집에서 빨리 나가. 아빤 거짓말한 적 없어. 은영아, 아빠를 믿어. 아빠가 널 왜 속이겠니?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같이 바람 피우는 아줌마한테나 가라고. 은영아, 얼굴도 보기 싫어. 어떻게든 오해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딸은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나를 입벌구라고 부르게 됐고 우리의 사이는 더 나빠졌다. 내 딸처럼 애정을 담아 키워왔는데 일로 바빴던 나보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아내를 더 믿고 있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다. 설령 아내가 계속 불륜을 하더라도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진 책임지고 키울 생각까지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든 이혼할 수 있게 준비해 나갔다. 그런 내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건 아내가 외출하느라 딸과 단둘이 남게 된 어느 날이었다. 휴일이라 거실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딸이 집에 왔다. 왔니? 왜 여기 있는 거야? 언제 나갈 건데? 아빠 안 나갈 거야. 뭐? 나가라고. 넌 그냥 양육비나 보내. 너같이 추잡한 아재가 아빠라는 게 쪽팔리니까. 이제 그만해. 너 같은 건 아빠가 될 자격도 없어. 바람 피우는 새끼는 쓰레기나 마찬가지야. 빨리 꺼져! 그 순간 내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 그만하자. 어차피 난 네 친아빠도 아닌데 뭐. 뭐래? 친아빠가 아니라니? 이혼하게 되면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그것을 준비해뒀었다. 자, 이거. 유전자 감정? 딸은 내가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 조용히 유전자 감정서를 바라보던 은영이에게 모든 사실을 밝혔다. 엄마와 불륜 상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지만 내 마음속엔 너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 움트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 그러자 딸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엉엉 울며 지금까지의 일들을 사과하는 딸을 보자 내 마음이 아려왔다. 친자식이 아닌데 날 키워준 거야? 난 정말 몰랐어. 지금까지 애정을 담아 키워왔고 넌 내 친딸이나 마찬가지였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아빠. 하지만 더 이상은 힘들구나. 이젠 나가줄게. 안 돼요. 이젠 욕도 안 할게요. 예전처럼 다시 행복하게 지내요. 너무 늦었어. 안 돼. 아빠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나왔어. 뭐야? 무슨 일 있었어? 은영아, 너 왜 울어? 왜 거짓말했어? 무슨 말이야 그게? 나는 아내에게 지금까지의 일들을 설명하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아내는 놀라는 듯 싶더니 딸에게 진실을 이야기한 것에 격분했다. 나는 그런 아내를 무시하고 내 짐을 챙겨서 그 집을 나왔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 후 나는 아내와 이혼을 했고 한 아파트에서 싱글 생활을 시작했다. 딸을 향한 애정과 책임감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진 매달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다. 딸은 사죄와 후회가 담긴 문자를 몇 통이나 보냈다. 그때마다 나는 딸에게 들었던 욕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쁜 딸의 모습도 내 뇌리를 스쳐갔다. 이혼하고 3년이 지났을 때쯤 딸에게서 취업이 됐다는 문자를 받게 됐다. 그리고 집을 나와서 자취를 시작한다는 것도. 그 집을 나오고 나서 한 번도 딸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취업 축하도 해줄 겸 3년 만에 만나서 밥을 먹기로 했다. 딸은 내 모습을 보자마자 엉엉 울었고 그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다. 딸은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된 이후 나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왔다고 한다. 그렇게 우리는 꾸준히 만나게 됐고 밥을 먹으며 근황 토크를 하는 좋은 사이가 됐다. 아내는 그 불륜남과 재혼했지만 그 불륜남은 아내 앞으로 거액의 빚만 남기고 도망갔다고 한다. 그와 동시에 내게 도와달라는 전화가 왔지만 칼같이 거절했다. 그러자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매일 내게 전화해서 협박하는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전까진 불륜에 대한 위자료만은 청구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인내심의 한계가 부서지고 말았다. 나는 3년 만에 불륜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 결과 이제 2번 다신 전화가 오지 않았다. 아내가 준 위자료 덕분에 딸과 여행을 가는 즐거운 추억이 늘었다. 이젠 원망도 미움도 버리고
내 앞날을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